자, 지금 한국 자본시장에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업 인수전 하나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모두가 저건 안 돼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 뒤에 엄청난 그림이 숨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작은 디스플레이 부품 회사가 미래에너지 산업의 거인을 삼키려고 하는 걸까요? 이 거대한 기업 드라마의 가장 핵심적인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 두 회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보시면 이 격차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은 시가총액 1,500억 원 정도의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다른 한쪽은 수조 원대 해상풍력 시장을 이끄는 공룡 기업. 이건 뭐 단순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걸 넘어서 아니 왜 이런 싸움을 시작했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바로 여기에 첫 번째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지는 해인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떠오르는 해인 신재생에너지로 회사의 운명을 통째로 갈아엎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가 넘어야 할 산이 와, 이 금액 좀 보세요. 무려 4,500억 원입니다. 자기 회사 전체 가치의 3배나 되는 돈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걸까요? 그쵸?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자금의 출처입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오성첨단 소재는 몇 년 동안 배당 한 번 안 하고 현금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마치 이런 거대한 한 방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계획에서 가장 대담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오성첨단 소재가 자기 회사의 정체성이자 매출의 거의 전부였던 디스플레이 소재 사업부, 이걸 통째로 중국에 팔아버립니다. 그 대가로 약 1,985억 원이라는 실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히 사업 영역을 좀 넓혀보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닌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팔아버렸다는 건 이건 못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워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전부 버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거는 말 그대로 회사의 운명을 건 배수해진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이 드라마에 얽힌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싸움은 단순히 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권력과 정치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인수하려는 쪽, 즉 콘소시엄의 구성을 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절묘하거든요. 해양산업의 전설이죠. 강독수 회장이 이끄는 디오션 자산운용이 이 거래의 판을 짜는 리더, 즉 GP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는 단순히 돈만 되는 게 아니라 직접 경영에 참여하려는 전략적 투자자, SI로 들어왔죠. 여기에 노엠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 FI로 힘을 보태는 그야말로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림팀에게는 아주 강력한 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지역사회예요. 경상남도 지사가 이 거래를 배신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정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한마디가 그 분노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죠. 지역사회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당장 2,700개의 일자리가 걸려있고 지역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거든요. 특히 컨소시엄에 사모펀드가 껴있다는 사실 때문에 먹튀에 대한 공포가 아주 큽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민심을 외면할 수가 없는 아주 복잡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시끄럽게 싸우고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이 협상은 계속 미뤄지고 곧 깨질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10월, 그 다음엔 1월, 그리고 또 4월로 계속 연장되니까 사람들은 이 딜 무산되는 거 아니야? 하고 수군거렸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반전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비밀 조항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협상 좀 더 합시다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파는 쪽인 SK가 무려 2027년 3월까지 다른 그 누구하고도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당신들한테만 팔겠다고 도장을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 시끄러운 갈등과 반대는 어쩌면 정치적인 쇼에 가까웠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파는 쪽과 사는 쪽 모두 이 거래를 어떻게든 성사시키기로 이미 굳게 약속한 상태였던 거죠. 자, 그러면 거래가 사실상 비밀리에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대체 뭐가 마지막 관문이라는 걸까요? 그건 더 이상 돈이나 협상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타이밍의 문제예요. 이 협상이 계속 질질 끌려온 진짜 이유는 바로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니까 선거 전에는 절대로 이 매각을 승인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선거가 끝나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실제 시나리오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정치적 리스크가 딱 사라지는 6월.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맞춰서 중국에서 거액의 인수자금이 들어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짜맞춰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첫째, 중국에서 들어올 자금 흐름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요. 둘째, 선거가 끝난 뒤에 분노한 지역 민심을 달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경쟁자는요? 그건 비밀 조항 덕분에 한동안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한 작은 기업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 대담한 도박. 과연 한국 에너지 산업의 지도를 바꿀 새로운 거인의 탄생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다리를 건너버린 무모한 시도로 역사에 기록될까요? 그 결과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